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위클립의 377회에서 동물 의료 개선 방안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도 진료비 개시 항목 확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동물 의료 개선 방안이 동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목표로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료 투명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완화, 저희가 이 부분을 377에서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가 동물 의료 건전성 및 접근성 강화, 세 번째가 동물 의료 체계 개편 및 인프라 강화, 이제 세 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과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 의료 체계 개편 및 인프라 강화 요 부분인데 이게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전문 과목 상급병원 도입 등 체계 개편인데 최근에 왜 동물병원도 치과 전문, 심장 전문, 피부 전문, 외과 전문 이렇게 전문 동물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의 전문의 제도도 하나씩 시행 중인데 이 체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총 5개 전문 분야에 76명의 전문 수의사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이제 개별 학회별로 어떤 제도를 만들고 뭐 양성과정 시험 제도를 만들어서 전문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문의 제도는 이제 나라에서 법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사람처럼 수의 쪽에 있는 전문의 제도도 인정 시스템을 총괄하는 조직을 수의사 내에 설립을 한 다음에 이 전문 수의사 그리고 전문 과목 도입 세부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전문 수의사 자격 인정 그리고 전문 과목 표시에 대한 법적으로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격을 인정받은 수의사만 동물병원에 치과, 안과 등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하겠다 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공부하지 않은 수의사가 내가 치과 전문 병원이다 치과 써놓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좀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상급병원, 전문병원 등 세부 방안을 마련을 해서 고난도 진료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 병원은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동물 쪽도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 저희 예전부터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물 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체계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으로 수의대 인증 의무화가 계획에 담겼어요. 네, 현재 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을 통해서 각 수의과 대학이 수의학 교육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10개 수의과 대학이 한 번 이상씩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받는 거예요. 교육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수의사법을 개정을 해서 수의학 교육 인증을 받은 학교 졸업생만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의학 교육 인증을 안 받으면 졸업생이 시험을 못 보니까 반드시 수의대가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해서도 사실 그동안 이 문제제기 굉장히 많았어요. 학생들이 문제 정답 좀 공개해라 이러면서 행정소송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수의사 국가시험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의사 면허시험 관리를 전문기관으로 좀 이관하고 실기시험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필요했는데 담겼다는 거죠. 맞습니다. 수의사 면허시험을 현재는 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대한수의사회라든지 아니면 사람 의료인의 면허시험을 관리하는 국시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런 전문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이제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 업무가 위탁이 된 다음에는 실기시험까지 도입을 해서 수의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물의료 정보관리 인프라 및 지원조직 구축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네, 현재 이제 기관별로 동물병원이라든지 인력 정보를 관리하는 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가칭 동물의료 자원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동물의료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뭐 펫범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진료 정보를 통계화해서 체계화를 해서 공개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또 이제 수의사법을 또 개정하려고 합니다. 수의사법을 동물의료 발전에 좀 관점을 맞춰가지고 수의사법을 전부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법 명칭 자체를 동물의료법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고요. 동물의료 정책 집행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길 들어보니까 이게 단시간에 될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단순히 그럴싸하게 세웠다고 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정말 필요한 계획이 제대로 담겼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꽤 정성 들여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고요. 또 하나,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구체성을 띌 수 있게 연결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 저희 수의계뿐만 아니라 반려인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여라도 정말 수의계와 관련 있는 반려인들과 관련 있는 내용은 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정책 쉽지 않은데요.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